자, 미금중학교 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으로 옳은 것은 물리 변화는 물질의 뭐가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물리 변화는 모양, 상태, 성질 되겠습니다. 자, 물리 변화할 때는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 모양 이런 것들만 바뀌는 거죠. 다음에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간단하죠? 답은 3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입니다. 쉬운 것들만 먼저 나올 거야. 자, 2번 볼게요. 화학 반응식을 올바르게 제시한 거. 자, 원자의 개수를 세보면 됩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반응물이고 오른쪽은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자, 4F이니까 철 원자가 4개, 여기가 2F이니까 4개, 산소가 6개, 2O3니까 6개. 맞습니다. 탄소가 하나, 2C, 이거 틀렸네요. 탄소가 1개 있는데 생성물에 탄소가 2개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맞습니다. 2CU인데 3CU, 안 맞죠. 2H2라서 수소 원자 4개, 4개. 이거는 맞네요. 2O2라서 4개인데 O2라서 4개. 잠깐만. 2O, 2O2 총 6개죠. 2O니까 앞에 2개 하고 2O2라서 4개. 산소 원자는 6개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4개밖에 없어요. 안 맞습니다. 자, 이 Mg하고 여기 Mg,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안 맞습니다.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다음 3번 볼게요.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화학 변화를 볼까? 1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융해죠, 융해. 융해는 상태 변화에 해당합니다. 물리 변화고요.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졌다. 모양 변화, 물리 변화입니다. 바닥에 잔이 떨어져서 깨졌다. 유리잔. 이것도 모양 변화, 물리 변화 되겠죠. 설탕이 물에 녹았다. 이거는 용해죠. 용해도 물리 변화입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틀리고 요거 물이 묻은 옷에 붉은색 녹이 생겼다. 녹이 생기면은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는 못은 철로 되어 있겠죠.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되기 때문에 이거 화학 변화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4번 건너뛰고 5번도 사단원 건너뛰고요. 6번, 7번 건너뛰고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으면 반응물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생성물입니다. 화학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화학 반응식만으로 에너지 출입 여부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화학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는 분자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소 H2, 그다음에 산소 O2 이런 거 알고 있어야 화학 반응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 수의 비와 같다. 형광펜 해놓을까요? 원자 지우고. 분자수의 비와 개수비, 부피비, 입자수의 비가 모두 동일하죠. 답은 5번만 틀렸습니다. 다음 9번 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산염기 반응,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죠. 맞습니다. 발열 반응.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이죠. 소금이 물과 만났어. 흡열 반응 맞습니다. 물리 변화에는 에너지가 출입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어요. 물리 변화할 때에도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일어나죠. 이거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 출입을 동반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액체가 있었는데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기화라고 부르죠. 기화할 때는 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한다. 기화열 흡수, 응고열 방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물리 변화할 때도 에너지가 출입을 합니다. 틀린 거는 3번. 연소 반응은 빛에너지와 열에너지를 방출하죠.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이용하면 냉각 장치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손냉장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10번 넘어가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똑딱이 손난로. 중요합니다. 똑딱이 손난로는요. 이게 화학 변화가 아니에요. 화학 변화가 아니다. 이 똑딱이 손난로에 그 투명한 액체가 있어요. 똑딱하고 나면은 이 투명한 액체가 흰 색깔로 바뀌면서 응고되잖아요. 액체가 고체로 바뀝니다. 액체가 고체로 바뀌면서 응고되죠. 응고하면서 응고열을 방출한단 말이죠. 이 방출하는 게 열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야. 이거는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없고요.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 출입하고요. 화학 변화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학교들의 문제를 다 봤지만 이렇게 문제 출제된 거는 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야. 좀 특이하다는 거지. 뭐 어렵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거를 똑딱이 손난로가 뭔지 잘 몰랐으면 좀 틀렸을 수 있어요. 자, 4번 볼게요. 철의 산화 반응을 이용해서 손난로를 제작할 수가 있고요. 불 없이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할 때 이 발열 반응을 이용할 수가 있죠. 황산칼슘, 물 만나서 물 끓이는 거 있었잖아요. 다음 3번입니다. 자, 12번 인공와우 이거 아니죠. 13번 이것도 아니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물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나타냈을 때 이게 분자가 있었는데 분자의 배열이 멀어졌어요. 간격이 멀어졌단 말이야. 물리 변화죠. 물리 변화. 얘는 물 분자 4개가 있었는데 분해돼 가지고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봐서 분해가 된 것으로 봐서 이거 화학 변화입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물질의 성질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 화학 변화죠.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분자수, 가에서 분자수가 4개, 4개 안 변했죠. 분자의 배열이 변했죠. 나에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다, 변했죠. 물에서 수소, 산소로 변했어요. 나에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줄칠게요. 화학 변화를 하건 물리 변화를 하건 원자의 종류와 그 숫자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죠. 가와나 모두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았다. 원자의 배열이 나는 변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15번 볼게요. 도시가스가 연소하면 발열이죠. 컵 속에 얼음이 녹으면서 음료수가 시원해진다. 음료수가 시원해진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흡수. 이거 봐야 되겠네요. 얼음이 녹는다는 거죠.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된다는 건데 이거 융해된다고 얘기하죠. 융해될 때는 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 상태 변화입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상태 변화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조금 특이하죠. 자, 그래서 가는 연소, 방출이죠. 방출, 이거 흡수, 방출, 흡수, 방출, 흡수, 방출, 흡수. 세 번째, 냉찜질 주머니.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냉찜질 주머니 질산 암모늄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흡수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16번 패스, 17번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18번, 19번, 20번 다 패스하고요. 21번 보겠습니다. 자, 묽은 염산이 있고요. 마그네슘과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채 이 세 가지 다 기체 발생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다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학 반응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은 화학 반응은 맞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자, 가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질소. 틀렸어요. 수소 기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 리본, 금속이죠. 금속과 염산이 만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에서 염화 마그네슘이 아니라 다에서 염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건가요? MgCl2 안 됩니다. 이미 MgO가 있기 때문에 염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그냥 마그네슘이 있는데 염산을 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와 나에서는 MgCl2 염화 마그네슘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다는 안 됩니다. 가와 나에서 생성되는 기체는 서로 같은 물질이고요. 나에서 마그네슘을 구분리는 것은 물리변화에 해당하죠. 그렇죠? 구분린 것은 물리변화 맞습니다. 가와 다를 통해서 물리변화 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 안 달라집니다. 화학변화에서 물질이 성질이 달라지겠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 볼게요. 그러면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중 일부입니다. CaCO3 탄산칼슘이네요. 탄산칼슘이 분해되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나눠지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칼슘 하나, 탄소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탄소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3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산소가 2개, CO2, 이산화탄소죠. 자, 이렇게 분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탄산칼슘은 석회석, 대리석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스팔트, 충전재, 분필 등을 만들 때도 탄산칼슘을 이용합니다. 자, CaO, 이거 산화칼슘이에요. 산화칼슘은 물과 반응해서 열을 흡수한다. 발열 반응이죠. 칼슘 플러스 금속이죠. 금속, 물 만나면 무조건 뭐 한다 그랬니? 이거 발열 반응이라 그랬죠. 산화칼슘, 염화칼슘, 황산칼슘 물과 만나면 무조건 발열 반응이다. 기억 틀렸다. 기억은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할 때 생기는 기체 이산화탄소 맞죠?
일반 정보 중에서 대표 반응에 참여하는 탄산칼슘과 산화칼슘의 분자수의 비는 1대1. 분자수의 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 개 분자가 있었는데 반응이 끝났을 때도 하나하나 나옵니다. 1대 1이란 말이야. 그쵸? 모두 한 개 분자씩이에요. 그래서 1대1. 맞아요.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자, 23번 보겠습니다. 나무판 위를 물로 적셨어요. 자,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수산화 발음하고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면은 이거 흡열 반응 되겠죠? 흡열 반응입니다. 작년에 이거 같은 문제가 총 3개 학교 정도에서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잘 없었는데 작년에 유독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이 만나서 반응할 때 이 삼각 플라스크의 내부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바깥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뺏기겠죠. 그럼 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물 입장에서는 열을 뱉어내는 거겠죠. 그렇죠? 물을 뱉어내면서 열을 뺏기는 거야. 누가 뺏어갔어?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있는 물질들이 열을 뺏어갔어요. 자, 그래서 실험 과정에서 주위의 온도는 감소한다. 그렇죠? 온도가 감소하면서 물의 온도가 너무 내려가서 얘가 얼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나무판하고 삼각 플라스크가 달라붙습니다. 왜? 물이 얼었거든요. 물이 열을 방출해서 이 방출한 열은 전부 내부에 있는 이 2개 물질이 반응하면서 뺏어갔어요. 자, 나무판 위에 물은 응고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수가 아니고요. 방출입니다. 방출. 여기서 많이 틀렸어요. 자, 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흡수가 아니에요. 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출이 맞단 말이죠. 됐습니까? 예를 들면 물이 액체였어요. 액체이다가 고체가 된단 말이죠. 이거 응고라고 부르죠. 응고할 때는 열을 방출합니다. 이 방출된 열을 어떻게 했어? 이 안쪽의 물질들이 뺏어갔다고, 흡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디귿.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켜도 같은 이거는 발열 반응이거든요. 염산, 산성분과 염기성 성분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기억만 맞아서 1번 체크하면 됩니다. 미검중 문제에서 특별했던 점은요. 상태 변화 문제가 종종 좀 나왔었고 그거 외에 처음 보는 문제 요거 11번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도 처음 봤던 거였고요. 저 4단원 문제들도 조금 힘들었는데 4단원을 패스했기 때문에 자, 미금중 학생들은 문제 풀 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해서. 그리고 학교 수업을 반드시 잘 들어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